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완화하려는 LA 카운티 정부의 방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전면 대면 수업이 내일부터 허용됩니다. 각 교육부와 학교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면 수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 관련 내용을 인종학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영사관과 한인교육자 단체들은 아시안 교육자 단체들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교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엔젤레스 북유림의 밥캣 산불 진화율이 여전히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도 완전 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난달부터 지급하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예산이 16개 주에서는 이미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연방실업수당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했던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일단 실수라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라는 분명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진자 수. 나흘 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2단계로 완화하려던 당초 방침이 불투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가 당분간 경제 완화 2단계인 레드 단계로 진입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과 이번 달 초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4일 동안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절 연휴로 인한 확진자 급증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LA 카운티 내 일일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652명,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주말 동안 코로나 검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확진자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일부 검진소들이 폐쇄돼 검사량도 평소보다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며칠 동안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We've had a troubling trend the last few days of last week, and we think, in fact, that could allow us to not be able to make movement into Tier 2 in the upcoming couple of weeks. 2단계인 레드 단계로 이동하려면 최소 2주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건국은 코로나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즈니스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미 전역에서도 모두 28개 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몬타나주와 애리조나주 등 8개 주는 확진자 증가율이 지난주부터는 무려 50%나 넘었습니다. 노동절 연휴와 산불 확산에 따른 실내 생활이 크게 증가한 것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한 텍사스주는 4,5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공기를 통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 CDC 즉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격 공개했다가 오늘은 다시 정정했습니다.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전파 가능성은 없다라는 명백한 답변은 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의 공기 감염을 인정한 새 가이드라인이 실수로 올려진 것이라고 정정 발표했습니다. 공기를 통한 감염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현재 CDC 웹사이트에는 공기를 통한 전파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새 가이드라인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CDC가 공기를 통한 감염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는 현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어제 웹사이트에 올린 새 코로나19 가이드라인에서 공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의 비말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이 핵심 전파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DC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하면서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학교들은 내일부터는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시 여부는 학교장 재량입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각 교육구가 원하면 내일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대면 수업을 내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교육구가 원할 경우 대면이나 하이브리드 수업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파운튼밸리 교육구 초등학교들이 내일 가장 먼저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어바인 통합교육구는 오는 목요일부터 고등학교 전면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너무 일찍 재개한 일부 교육구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대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감염 환자가 줄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걱정이 되네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각 교육구 학부모들은 대면 수업을 반대하는 청원 운동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Why not wait a little bit longer, see what happens? Online learning is going well. Let's continue to do this. Be safe, be smart, communicate well to parents, teachers, and the community. 오렌지 카운티의 14개 교육구가 늦어도 다음 달 중 대면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유럽에서도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상입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주의 경우에는 이동 제한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영훈 기자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38%에 해당하는 11,900여 명이 수도 마드리드에서 나왔습니다. Madrid, como saben ustedes, es una de las zonas más golpeadas, desgraciadamente, en estos momentos. 이에 따라 마드리드 주 전역은 출근이나 등교, 병원 방문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마드리드 주는 경찰을 투입해 제한 조치가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3천여 명, 사망자가 1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2배로 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면 10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f we can bring forward the goal of 500,000 tests per day from the end of October, then of course we will. 영국은 코로나19 경보 체제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2주간 식당 영업을 막고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미니 봉쇄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도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0명을 넘어서면서 2차 파동이 현실화됐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건 여름 휴가철을 지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가 1.84% 하락하는 등 급락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은행주는 전반적으로 폭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봉쇄령이 다시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또 글로벌 은행들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이 의심가는 거래를 계속해왔다는 탐사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0.13%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인종학 정규 교과 과정에 한국 관련 역사와 문화를 포함시키자는 한인사회 캠페인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시안 교육자 단체와 공동으로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에 한국 역사와 문화의 구체적인 교환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가 내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종학 교과 과정. 한인 단체들과 LA 총영사관은 제외된 한인 역사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아시안 단체들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 내 여러 교육구 이사들로 구성된 아시안 교육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인종차별 등 사회 문제와 연관성이 깊은 4.29 LA 폭동과 한인 사회에 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모든 국가 인종을 연합하는 그런 단체에서 저희들이 제안이 오기를 6개 안을 특히 LA 폭동하고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 시위 일어난 이것과 중심을 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한인 독립운동사 그리고 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미리 박사 등 나머지 5가지 교과 내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동참도 호소했습니다. 최근 시작된 온라인 청원 운동이 아직까지 4,700여 명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니까 한인사를 반영하는 petition 청원이 한 4,000명 이상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현재 2차 여론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교육부의 인종학 교과 과정에는 중국과 필리핀 그리고 멍족의 역사만 포함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한인들, 특히 한인타운 지역의 한인들의 인구 총조사 참여율은 6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영어가 불편하다는 언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설문지, 또 한국어 서비스 제공 등 언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센서스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센서스 응답률은 71.6%. 한인들의 응답률은 전체 평균보다 10% 이상이나 낮은 61.8%로 나타났습니다. 응답률 73%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계 커뮤니티보다도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왜 그럴까? 아시안정의진흥협회의 준림 인구조사 프로그램 국장은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0명 중 7명의 중장년 아시안들은 영어가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센서스국에서는 이런 불만을 수용해 모든 질문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조사원을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센서스 종료일을 앞두고 한국어 대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올림픽과 카탈리나 엠플라자 광장에 설치되는 센서스 부스를 찾으면 됩니다. 센서스 종료일 딱 열흘 남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밥캣 산불의 진화율 15%까지 소폭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말까지도 완전 진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산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주째가 되어가는 밥캣 산불. 지난 목요일과 비교해 2배에 육박하는 면적이 더 전소됐습니다.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5천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165평방마일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지만 진화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15%의 진화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1,7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밥캣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227대의 소방차와 10대의 소방 항공기 등이 투입됐습니다. 산불은 엔틸로밸리 푸틸 지역에서 주니퍼 힐스와 빅파인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발생해 16만 에이커를 태운 스테이션 산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산불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동쪽으로 75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엘도라도 산불은 59%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576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10채의 건축물이 불에 탔습니다. 엘도라도 산불로 1명의 소방관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독극물이 든 우편물을 보낸 용의자가 오늘 연방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뉴욕주와 캐나다 국경 부근 지역에서 여성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치명적인 독극물인 리친이 포함된 우편물을 백악관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별세한 퀸스버그 연방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대선 전까지는 후임 인선 표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긴스버그 의원을 공개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손녀딸에게 남긴 유언은 자신의 후임은 다음 대통령이 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My most fervent wish is that I will not be replaced until a new president is installed. We believe that. So do the American peopl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언을 민주당 지도부가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I don't know that she said that, or was that written out by Adam Schiff and Schumer?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은 장례 절차를 마치고 4, 5일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대선 전까지 인준 표결을 마쳐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I think the final vote should be taken, frankly, before the election. We have plenty of time for that.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바버라 라고아 판사를 히스패닉의 플로리다 출신이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당락을 가를 플로리다 선거를 위해 대법관 인선을 활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지난달 이후 연방 예산을 전용해 연방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16개 주가 사실상 기금이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연방재난관리청 예산을 긴급히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첫째 주 이후 5, 6주분의 지급이 끝난 주들은 이미 기금이 소진됐습니다. 추가 연방 실업수당 지급은 양당이 합의해야지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우리의 동해. 앞으로는 동해도 일본해도 아닌 특정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자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모두는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보도의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제수로기구 IHO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 해도의 지침이 되는 국제표준 해도집에서 앞으로 특정 수역을 이름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하자는 새로운 제안이 담겼습니다. 가령 동해의 경우 동해도 일본해도 아닌 IP 주소 같은 고유 번호를 붙이는 식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전자항해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다는 건데 표기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도 북한도 우리도 일단 긍정적입니다. 동해 병기를 위한 오랜 노력이 이를테면 무승부로 끝나는 건 아쉽지만 1953년 마지막으로 발간된 기존 해도집에는 일본해로 표기돼 있어서 이번 변경이 일본 주장의 근거를 허무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최종 확정은 11월 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세계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기법은 국제기구 결정과 또 다른 문제인 만큼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검색을 하면 일본어가 먼저 나와요. 포털, 인터넷, 구글 같은 데에서는 좀 더 균형 잡힌 포지션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단독이든 병기든 세계지도 동해 표기 비율은 2000년대 초 약 2%에 불과했지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최근엔 40%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 대형 고속도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022년 완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대형 보험사 앤썸 블루크로스와 함께 한인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300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KYCC는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올림픽과 카탈리나 인근 엠플라자 광장에서 도시락을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정보도 공유하고 센서스 인구조사 부스를 설치해 한국어로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위탁 아동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둥지찾기 온라인 교육을 한국어로 무료 진행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다음 달 24일과 31일, 오는 11월 7일과 14일 화상회의 줌을 통해 총 2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며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뉴욕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백 사용 단속이 재개됩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그동안 중단됐던 주내 모든 소매점에서 플라스틱백 사용에 대한 단속을 10월 19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250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내 두 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푸드 보조를 위해 발급된 EBT 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카드 소지자들에게 주의가 당부됩니다. 사회복지국은 사기범들이 타인의 EBT 카드 번호를 도용해 현금으로 바꿔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카드 번호와 핀 넘버,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트로 애틀란타 일대 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대규모 도로 공사가 추진됩니다. 조지아 교통부는 조지아 400번 도로 유료 차선 개설과 285번과 20번 인터체인지 신설 등을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일반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도 캘리포니아 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28개 주는 이미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도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긴장감이 많이 이완됐다는 진단입니다. 백신 개발은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 여름쯤에야 접종이 가능하다는 예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